나는 천사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천사야. 밖에 소음 때문에 이 촬영이 안 돼. 얘들아, 거기 앞에 있는 문제 풀어줄까? 풀어줘? 예? 수능 문제들? 여기까지 필요 없는데 충분히 이것만 해도 어려운데. 페이지 중단은 58쪽, 59쪽 중에서요 하나씩만 풀어보겠습니다. 뭐부터 풀어볼까? 58쪽에서 1번 넣으시고, 자, 3번 58쪽 중에 3번 그림은 직선 경로를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속도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자, 2번부터 2초까지는 빨라지다가 2초부터 5초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다가 7초까지는 느려지다가 그 다음부터 속도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반대쪽으로 움직이다가 9초 때부터는 일정한 속도가 되었습니다. 기억! 5초일 때 출발점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플러스 쪽으로 많이 갔던 7초 때까지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X. 니은 7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0이다. 7초인 순간에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죠. 기울기가 0은 아니죠. 속도가 0인 거지 기울기가 0은 아닙니다. 마이너스로 얼마냐?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5m/s 제곱. 기울기는 5에서부터 9까지 4초 동안 속도가 5에서 10, 마이너스 5까지 10씩 감소했죠. 4분의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5가 되기 때문에 X. 자, 지금 0에서 13초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0이다.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가냐면 전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플러스로 움직인 거리와 마이너스로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0이 돼버립니다. 먼저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그러면 평균 속도는 0이 돼버립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맞다. 아이고, 기억력은 틀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몇 개 있습니까? 자, 10번이 조금 괜찮은 문제긴 한데 10번. 그 다음에 9번도 좀 재밌는 문제긴 하나요. 풀어주실 게 너무 많은데 안 할랍니다. 넘어갈래요. 자, 숙제를 내줄까? 풀고 싶어요? 수능 문제? 하지 마. 얘들아, 여기까지 풀다 보면 시간 오래 걸려. 앉아서 공부하는데. 풀까? 책이 있는데? 있는 김에? 자, 내가 풀어주면 나머지 문제 숙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 잘했어요. 58쪽에 두 개 중에 4번과 5번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풀어드리고 하나 숙제입니다. 5번을 할게요.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 A가 빗면 위에, 자, 문제부터 읽어봐 얘들아. 문제 읽고 이해하는데 2, 3분 걸려요. 자, 문제부터 읽어보시고, 이거 중학교 때처럼 쉬운 게 아니라 원래 좀 생각을 해야 돼. 질량이 M이다. 자, 하늘이도 풀어봐. 숙제, 그래야지 집에 가서 숙제가 쉬워. 그래도 숙제가 좀 빨리빨리 풀면 기분 좋잖아. 쫙 해가지고 쭉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앞에 부분 운동회 중에 숙제 풀어오면, 풀고 채점하면 그냥 했다고 보내줄게 엄마한테. 이번엔 안 보낼 거야. 오늘 안 보내요? 너 혼난다며? 근데 몇 번 기회는 줄게. 근데 이렇게 잘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매번 안 했으면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야. 이게 평소에 이 M이 어떤 부위로 움직인다. 자, 가는 질량의 M인 물체가 A가 빗면 위의 B점을 속력 V로 지나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가와 같은 빗면의 점 Q점에서 질량이 EM의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자, 같은 높이일 때 얘는 이제 V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P, Q점에서. 자, A는 Q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A는 얘들아 Q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올라가면서 점점 속력이 느려진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잠깐, 얘는 속도가 0인 것에서부터 여기까지 V가 됐단 말이야. 이게 무슨 문제냐? 자, A는, 자, 여기서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올라가서 0이 됐죠. 그치? 자, 그래서 A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A가 처음에 V라는 속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속도가 0이 됐어요. 0. Q점에서. 그 다음에 다시 물체가 내려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가속도 그대로 쭉 내려오겠죠. 이해되지? 그럼 속도가 0인 거에서부터 다시 V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 V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게 T라면 이것도 똑같이 뭐 대문자 T 되겠죠. 얘네들은 그치 대칭되니까 그러면은 면적이 같아지게 되면서 같은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속도가 0부터 출발했는데 이게 V가 됐어 이렇게 그치요? 그럼 얘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A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치? A가 올라가다가 느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최고점에 올라갔어. 가속도가. 속도가 가속 일정하다. 쭉 빗면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V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라면 이 M의 물체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얼만큼이 될 거다? T만큼의 시간 동안에 그쵸? 얘도 V가 될 것이다. 단지 부호만 얘는 그냥 이게 플러스 부호면 마이너스 V로 간다고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고 얘는 내려가는 걸 그냥 플러스 V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다시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얘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아. 질량에 관계가 없어요. 얘네들은 자, 대칭되는 그림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기억 VA와 VB는 같을 거다 다를 거다. 당연히 같습니다. 이해돼요? 알겠어? 두 번째 VA는 V다. 맞습니다. VA다. 이건 A가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X가 되고요. 자, 6번과 7번, 8번 중에 하나 고르세요. 6, 7, 8 중에 하나. 6번 풀어드릴게요. 8번 풀어드릴게요. 자, 8번 봅시다. 8번 그림은 가는 실로 연결된 두 물체 A, B를 자, 페이지 59쪽에 8번 자, 질량이 4kg과 그 다음에 질량이 5kg의 F'을 주었다. 그 다음에 AB가 있었다. 그 다음에 4kg과 5kg이 있었고 이쪽으로 F'을 주었다. A하고 B가 있었다. 자, 그런데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16N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자. 흥부 애기가 10명이야. 줄로 연결될 때에는 흥부가 새끼 줄로 애기를 막 끌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봐. 한 명을 끌고 가는 거랑 두 명을 끌고 가는 건 더 많이 힘들겠지? 그렇죠? 전에 이거 누가 맞췄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저거 주지 않았었나? 운동의 법칙 할 때 안 줬었나? M이다. 질량이 2M 질량이 3M에 F라는 힘을 주게 되면은 어떤 똑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줄은 뒤쪽의 물체 끌고 다니니까 어떤 M 곱하기 A의 가속도를 얘는 뒤에 있는 M과 2M 합해서 3M의 A라는 가속도를 얘는 6M 모두 합해서 6M의 A라는 가속도를 그래서 얘들이 작용하는 장력의 비율 T1, T2, T3의 비율은 걔들이 끌고 오는 질량이 M 1대 여기는 3 여기는 모두 6이니까 6의 비율처럼 1, 3, 6이 될 것이다. 그치? 그럼 장력의 비율을 구해오자고. 여기의 질량이 4kg 여기의 질량은 5kg 여기는 4를 끌고 오는 게 16이야. 몇 배? 4배네? 여기를 끌고 오는 힘은 몇 배다 이거? 4배. 그치? 그 다음에 4 더하기 5는 얼마다? 9지 9? 그치? 질량이 4대 5가 아니야. 더해지면은 2가 아니라 M, 2M 더해서 3M
3M을 끌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4에다가 5를 끌고 오니까 9를 끌고 오는 거라고. 힘의 비율은 4대 여기는 9kg으로 계산해야 되겠지. 4대 5 더해서 9. 그럼 16대 얼마? 4대 9가 되니까. 그치? 4분의 9에 곱해서 얼마가 돼? 계산 안 되네. 36 아니냐 이거? 36 F가 36 여기까지 돼?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R자힘 26. 그래서 R자 힘의 크기는 D를 잡아당기는 16N, 얘는 26N 더해서 36N의 힘을 줄 것이다. 이해되니? 그럼 반대로 36N의 힘을 반대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얘는 얼마큼이 될까? 아무튼 20N의 R자 힘 똑같아. 질량도 똑같고 힘도 똑같으니까 가속도도 똑같을 것이고 뒤쪽 물체를 잡아당기는 게 아까는 4를 잡아당겼지만 여기서는 5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20N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이해되나?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와 나의 F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각각 몇 N인가? 자, F의 크기는 36이 되고요. 남원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16이 됩니다. 이해되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과 10번 중에서 하나 뭐를 풀어드릴까요? 두 개 모두 숙제로 할까요? 네? 풀기 싫은 걸 물어보세요. 이런 선생님도 드물다. 보통 선생님들은 풀기 싫은 거 너희한테 풀어오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 학생들이 풀기 싫은 걸 나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얼마나 천사냐. 난 천국 갈 것 같아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 지옥 가면 못 만난다 선생님. 현서 선생님 천국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천국같이 생긴 어디 갈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나는 자, 나 어디 갈 것 같아? 천국? 가세. 아, 지옥 갈 것 같아? 자, 저 나 어디 갈 것 같아? 아무데나 네 맘대로 가세요. 고마워. 나 천국 갈게 얘들아. 그럼 너는 어디 갈 건데? 아,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죽으면 생각도 못하고 그렇지 내 생각도 그래. 천국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 죽으면 영혼이 되면 질량도 없고 간성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생각도 못하고 근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무슨 말이니? 이해가 안 돼. 이 천국 가라는 얘기가. 지하철 타면 가끔 이상한 양반들이 저거 있잖아 천국 가라고 뭐 나눠줘. 그거 받으면 천국 가나 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안 된대. 예수를 믿어야 된대.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아 세상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논리는 대체 누가 만든 얘기야 이거? 믿기지가 않아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교회 가본 적 있어? 그렇지. 초등학교 때는 그냥 저거 부활절 날 계단 타러 있어요. 있구나. 뭐 왜? 천국 가려고? 아니요. 그래? 밥 먹으려고. 그렇지. 밥 먹기 좋아 일요일 날. 교회 간 적 있어? 없지? 몇 번이나? 그렇지. 밥 먹으러. 짜증. 그렇지. 그것 빼고는 가면 안 돼. 거기 간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천국 가려면은 천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불가능해. 천국 가는 거는. 죽으면 영혼은 아무것도 없어. 고통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영화 속에 보면은 뭐 고통 속에 막 나 그거 보면 되게 재밌긴 해. 그런 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이지 믿진 않겠죠. 얘들아 9번과 10번 중에 몰랐어요? 9번이요? 9번이 어렵죠. 자 9번 문제 봅시다. 읽어봐. 가는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여 A를 빗면에 올려두었더니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AB의 위치를 바꾸었더니 A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 문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요렇게 한번 해보자. 뭐 빗면에 있는 물체들은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이 있거든. F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4N 적고요. 줄 연결돼 있죠. 자, 그다음에 얘들아 보자. 여기 EM이 있거든. 그러면은 과감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긴 힘이 있어. 그렇지? 얘는 F라고 적었거든. 빗면으로. 얘는 얼마로 적어야 될까요? 얘는 EMG로 적어야 됩니다. 중력 가속도가 10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EMG로 쓰는 거 알고 있지 이런 거?
여기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잠깐 보자. 이 물체는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렇지. 얘들아, 물체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체들은 R자 힘이 얼마인데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대신에 줄도 자기가 받는 장력만큼 같은 크기 힘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평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mg에서 t를 빼주면 0이 돼야 되니까 이 장력 t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2mg가 되는 겁니다. 그럼 줄을 통해 가지고 얘가 얘를 이게 2mg로 잡아도 얘도 얘를 2mg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장력만큼. 그런데 얘는 정지되어 있어요. 그럼 내려가는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2mg가 되는 걸 가해서 말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 두 번째 보자. 그럼. 야, 우리 학생들 수능 문제 풀어도 되겠다. 잘한다. 와, 이번 우리 완자 등학생들은 야, 너무 잘한다. 되게 어려워하는데, 애들. 자, 이번에는 2m과 그 다음에 4m으로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자, 보자. 여기서 내려가려는 힘의 크기는 자, 적어볼까요? 4mg로 더 커졌고, 이 물체가 얘들아 4m인 물체가 2mg로 미끄러져 내려가려 하는데 이거보다 질량이 절반인 2m으로 바꾸게 되면은 내려가려는 힘도 반으로 작아지게 되면서 mg로 작아지게 되고요. 그럼 이 물체는 4mg와 mg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mg라는 R자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적으면 m과 그다음에 2m과 4m에다가 오른쪽으로 4mg, 왼쪽으로는 이거 절반인 거야. 똑같이 넣으면 안 돼. mg 빼주니까 R자 힘이 3mg가 되고 3mg는 총 질량 얼마가 된다? 6m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그래서 a는 6m분의 3m이니까 2분의 1 g라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가속도 a는 2분의 1 g인데 자꾸 처음엔 헷갈려. a가 뭔지 g가 뭔지 그냥 모든 가속도를 다 a라고 쓰고 여기서의 가속도는 요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꾸 연습을 많이 해봐. 요 주관식 문제로.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디귿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만. 여기서 장력 한번 구해볼게요. 장력, 가본에서의 장력은 얼마가 되냐면은, 이때 장력, 장력은 2mg가 될 것이고, 여기서의 장력은 얼마가 되겠냐? 나본에서의 장력은 클까요? 작을까요? 봐봐. 클까, 작을까? 클까, 작을까? 가본보다. 크다, 작다? 이럴 때는 이 물체가 mg라는 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속도가 2분의 1g가 되기 때문에 이 물체는 내려가려는 힘과 오른쪽으로 얘가 받는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이 2m 곱하기 가속도 2분의 1g가 되니까 R자 힘은 mg가 될 것이고 얘는 mg라는 R자 힘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장력 t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mg를 빼고도 mg라는 R자 힘을 가질까 얘는 2mg가 되면서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의 장력 크기는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장력을 계산할 때 이제 겁먹지 말고 하나 여기도 계산할 수 있어요. 얘가 R자 힘이 얘들아 가속도가 2분의 1g가 되기 때문에 4m 곱하기 2분의 1g 해주게 되면은 2mg라는 R자 힘이 있을 것이고 4mg에서 2mg 빼주면 위로 잡아당김의 크기는 2mg라는 장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여기든 저기든 물체 질량과 R자 힘을 구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장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자 그래서 장력은 나와 나는 같아요. 그렇지? 하지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과 같은 크기의 힘일 때 정지되어 있고 얘는 장력이랑 같은 크기의 힘이니까 정지되어 있고 얘는 장력과는 다른 힘과 장력과는 다른 힘이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계속 볼게요. 기억.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이다. 그래서 BEM이 평형이니까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이다. 나에서는 운동의 법칙을 집어넣어서 힘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g가 맞아요. 디귿. 나에서 실이 B를 당기는 장력 크기는 4mg가 아니라 2mg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은 X. 알겠지요? 알겠지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네, 페이지 11번에서부터 14번까지 중에서 한 개만. 여긴 그나마 쉽다 문제가. 한 개만.
시간을 쪼개 이거 아까 지워놓으면 편한데. 잘한 거 아니냐? 물어보고 있다 상담실. 솔직히 어제 연락 왔대는데 바빠가지고 까먹으셨대. 아우 촬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번 먼저 볼게요. 그림가는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이런 문제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걸 한번 즐겁게 보세요. 꼭 100%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리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힘 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재밌는 문제가 많아요. 야, 이거 판타스, 이거 완전 무슨 예술적인 이런 거냐 이거, 어머나.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 같으면 그냥 떨어뜨리면 되게 아프고 무서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낙하산을 타고서 자, 아래로 잡아당기기는 FB, 그 다음에 위로 잡아당기기는 FA. 자, 그 다음에 자 그래프. 6초, 15초, 자 600, 100노트. 그 다음에 600노트. 그 다음에 FA가 갑자기 가지고 쫙 해가지고 1200노트. 자 보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여기 한꺼번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FA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위로 밀어주는 바람의 저항력이라고 부를 수 있고, 바람에 우리가 바람 불다 보면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날리죠. 얘네들이 우리를 반대로 주는 어떤 힘이 생기는데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공기의 마찰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힘의 크기를 FA 위쪽 방향, 아래쪽은 이제 FB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FB는 600N이에요. 한번 적어볼까? 이거를 그 물체의 무게, 사람의 무게, 그건 중력의 크기죠. 중력의 크기는 600입니다. 지구는 계속 이 사람을 잡아당긴 힘을 마찰력이 있든 없든 항상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600으로. 그러면 아래쪽으로 처음에 보자. 6초 때까지는 낙하산을 피기 전까지는 바람의 저항력이 100으로 작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알짜힘 한번 적어볼까요? 알짜힘. 그렇죠. 알짜힘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줄게 얘들아. 쭉 해가지고 6초 때까지는 알짜힘이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는 600이고 위로 100이야. 이렇게 아래로 600이고 위로 100이에요. 그럼 알짜힘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계속 500만큼 되겠지. 그래서 500만큼의 알짜힘을 쭉 가지고 있을 것이다. 600과 100을 빼주면 계속 500으로 유지가 되겠죠. 아래쪽 방향으로. 이해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F 알짜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량이 예를 들어 G가 10m/s의 제곱이라면 여기에 이 사람의 무게는 mg가 600이 되려면 G가 11배, 질량은 60kg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인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60kg 곱하기 가속도 A 해가지고 500이 되려면은 A는 60분의 500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속도의 크기를 쭉 구하게 되면은 그 가속도의 크기는 뭐 아무튼 이렇게 6분의 500만큼, 60분의 500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AT 그래프. 자, 그러면은 VT 그래프가 어떤 모양 될 거냐? 자, 그러면은 6초 때까지 VT 그래프가 일정한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이 알짜 힘은 500. 자, F 곱하기 T 있죠? 여기 F 곱하기 T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자, 힘이 그럼 아무튼 500 알짜 힘 곱하기 걸린 시간 6초 그러면은 3000 N초만큼의 어떤 운동량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그런데 이제 6초 후에 낙하산이 펴지니까 갑자기 위로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커져 버렸어. 어머나, 1200으로. 그리고 6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200에 위로 가려는 힘이 1200.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이 600. 위로 가려는 힘이 더 커버립니다. 내려가려는 힘보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다고 물체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내려가다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돼 있어요. 가속도 때문에. 폈다고 올라가진 않아. 폈다고 올라가진 않아요. 내려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면서 자, 그런데 속도가 점점 쭉 되다가 그럼 속도가 느려졌어. 속도가 느려지니까 위로 이 중력은 일정하지만 여기 속도가 느려지면 이 위로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지겠지. 이놈이. 그러면서 속도가 작아지면 이 크기도 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되면서 쭉 나중에는 여기 되면은 이 사람 여기서 등속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0과 600이 딱 되게 되면은 평형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 이 등속으로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15초 때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600 큰 요 아니고 요 면적 요거 이게 충격량이잖아요. 이게 아까는 아래쪽으로 500 곱하기 아래 요만큼 500 곱하기 6만큼 500 곱하기 6 이게 300 3000이냐 3000이네 3000만큼의 플러스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이 면적 한번 계산해 보자. 이번에는 자 이거 600이고요. 그 다음에 6부터 9네 9 곱하기 삼각형의 2분의 1 그치? 69 5400이지요. 그치? 그래가지고 2분의 해주면 얼마가 돼요? 2700이 되겠지. 마이너스 2700.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플러스 3000의 운동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00의 운동량을 가졌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운동량이 합이 얼마가 돼요? 플러스 300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의 질량은 얼마니? 60kg이니까 60 곱하기 V에서 V는 5m/s로 등속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물어볼지 볼게요. 어디가니? 자 0초일 때 사람의 정지에 있었다면 15초일 때 사람의 정력은 얼마가 되냐? 답은 5m/s가 돼요. 그치? 푸는 과정 재밌지 않니 이거? 그치 얘들아 보면은 여기 상식을 봐. 어떤 애가 이 낙하산을 쭉 내리잖아. 한 사람이 스카이다이빙을 2명 한단 말이야. 한 명은 낙하산을 안 피고 한 명은 낙하산을 폈어. 그치? 낙하산을 안 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점점 내려가요. 낙하산을 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갑자기 바람의 저항이 커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오케이? 가속도가 위로 있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면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느 속도가 되잖아? 그 다음부터 등속도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 등속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낙하산에 따라 좀 다른데 큰 낙하산은 위로 미는 힘이 되게 커요. 이 힘이 이거 그래가지고 금방 속도가 쭉 늦춰져가지고 쫙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요게 힘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어떤 속도로 등속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두 개의 힘이 이제 같을 때 쭉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낙하산이 없으면은 약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이 달려가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머리가 뒤로 날리겠지? 그렇죠? 공기의 마찰 때문에 그런가? 매우 빨리 달리면 어떻게 돼? 머리 더 많이 날리겠지? 그렇지? 엄청 빨리 달리면 가발 벗겨져. 마찰력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이게.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은 중력은 일정한데 사람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사람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 마찰력과 이 중력이 같아지면 순간 속도가 이제 등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부르게 되고 사람인 경우에는 스카이 다이버들이 떨어질 때 종단 속도가 약 70m/s야. 1초에. 그러면
사람의 잡아다니는 중력과 마찰력이 거의 평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그 속도로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기의 마찰 때문에. 이 공기의 마찰이 없다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지구상에서는 공기의 마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얘네들이. 하지만 그 정도 속도면 얼마냐?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240km/h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 바닥에 딱 닿으면 떡이 돼요. 피떡 똥. 그렇죠? 이 속도를 낙하산을 쓰게 되면은 낙하산은 공기의 저항력을 작은 속도에서도 큰 저항력을 만들어줘. 면적이 넓어가지고 공기 저항력을 잘 받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 낮은 속도로 쭉 등속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덜 다치게 되겠죠. 이게 낙하산의 역할입니다. 공기의 저항력을 늘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당연히 이제 붙어 있어야 되고. 자, 답은 5, 3번이 됩니다. 자, 숙제 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단한 마무리 문제 페이지 58쪽 1번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61쪽에 16번까지가 우리 숙제고요. 서술형 문제는 풀지 마세요. 내가 좀 프린트해 보면 나와 있어.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도 풀까? 풀까? 뭐 풀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풀어드릴게요. 알았지? 이번 숙제를 내줄까요? 1번에서부터 12번까지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설명해 드립니다. 자, 페이지 넘어갈게요. 68쪽. 58. 아까 잘못 읽었다. 누가 읽었다. 미안해. 68쪽 펴주세요. 68쪽. 자,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물리 시간에 일과 에너지 배운 적 있어요? 일의 원리? 이게 물리가 되게 쉬워. 이게 이 운동의 법칙이 쭉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쉬웠겠지만 지금 숙제 연구 보니까 엄청나게 잘하는데 실은 오늘 저거 풀어준 문제들이 대부분 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이라서 이거 풀어도 이해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참 신기해. 요번만 잘하는 건가? 요번 기수가 우리 학생들이 좀 똑똑한 학생들 보였나? 전에 혹시 물리 공부한 적 있어? 있어? 처음인 것 같아. 내가 알고 난 처음이거든? 근데 너 되게 이해도가 높다. 야. 혹시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지? 그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말해줘야 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 아는지 설명을 했는데 저 맞나? 아닌가? 일단 못 풀더라도 저 설명이 이해돼? 이 설명이? 이번 기수가 좀 정확히 말해봐. 다 아는 것 같은데 알겠어 모르겠어? 필기하는 거 보면 알고는 것도 같고 참 자보자. 얘들아 모르는 건 그때 물어보고 확인하세요. 알았지? 모르면 안 돼. 모르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어렵게 돼 있어 물리책은. 그래서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는 쭉 연결돼 있어요. 좀 자세히 알고 보면은. 그래서 한 가지를 모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1에 관한 거. 1 워크지요. 중학교 때 배웠던 워크랑 똑같아요. 자, 1은 어떻게 따지냐면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리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책에 한번 적어볼까요? 1의 정의에 대해서. 1의 정의 뭔지 적어줄게요. 혹시 중학교 3학년 과학 시간, 중학교 3학년 과학 배운 학생들이니까 물어볼게. 자, 과학에서 말하는 1의 양, 1의 정의는 배운 적이 없죠? 1의 공식은 배웠지? 1의 공식은 F 곱하기 S로, 그렇죠? 1이라는 게 뭘까요? 과학적인 1이. 다른 물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책에 적어가세요. 1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물체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걸 1이라고 불러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보통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1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해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 어떨 때도 있기도 있어. 대부분은 어떤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경우인데 에너지를 1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배워서 감소시키는 건 좀 나중에 좀 배울게요. 내가 얘한테 10줄에 1을 해놓으면 얘는 10줄의 에너지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10줄에 1을 해서 10줄의 에너지 생긴 걸 알 수도 있는데 내가 일할 때 몰라.
딴짓했어. 잠깐만. 힘을 줘서 힘과 잡아당긴 거리를 재야 되는데 잠깐 딴다고 했더니 벌써 딱 에너지가 생겼어. 어머나. 그러면은 일하는 과정을 모르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도 얼만큼 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에너지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해준 일의 양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건데 정확히 말하면은 일은 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과정에 관한 걸 계산하는 식이고, 에너지는 과정 말고 그냥 결과로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둘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체가 내가 만약에 100만 원씩 뭐 6개월을 저금했다. 얼마큼 저금됐겠냐? 힘 100, 뭐 6개월 600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과정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렇죠? 600만 원을 저금했다. 그러면은 얼만큼을 모았겠냐? 여러 가지죠. 100만 원일 때는 6개월일 것이고, 50만 원일 때는 12개월일 것이고, 그렇지? 만 원일 때는 뭐 600개월일 것이고,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서 과연 얼만큼 일을 했는지는 알지만 얼만큼의 힘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얘가 6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 100뉴턴이야. 몇 미터 잡아당겼어? 200이야. 뭐 3미터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일은 영어로 워크 W라고 적죠. 워크 약자는 워크는 힘 곱하기, 자 이게 S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다. 자, 곱해줄까요? 자, 이거를 이제 1이 단위는 주를 쓰고 단위는 뉴턴,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센티미터가 나오면 미터로 넣어야 돼요. 뭐 50cm 움직였다. 또 어떤 사람은 50을 넣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0.5m 넣으면 되고 상황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위를 항상 미터로 바꿔 넣어라 이렇게. 이런 걸 단위, 기준 단위라고 부릅니다. 항상 단위를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공식을 외울 때는 단위를 외워주시고. 자, 그래서 힘에다가 뉴턴 곱하기 미터는 이제 줄이라고 부를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의 정의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걸 1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1의 정의야. 1의 정의. 자, 1의 그 공식이에요. 공식. 이걸 정의라고 외우면 안 돼. 이 중학교 때는 공식만 외운 거야. F는 W는 FS. 이거는 중학교 때는 이제 공식만 외운 것이고, 정의는 여기 배웠어요. 자, 1이 뭐다? 이렇게 된다니까. 되게 물체 에너지 변화. 그렇지. 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나중에 깜빡 우리 학생들이 듣다가 좀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 내가 이게 그럴 때는 이 물체 에너지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면은 일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있어. 얘들은. 오케이? 어떤 물체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일을 받은 게 아니야. 근데 어떤 물체 에너지가 변했다 그러면 일을 받은 거야. 오케이? 이걸로 구분할 거야 지금부터. 다시. 자, 단순하게 일에서 에너지가 생겨 에너지만큼 일해.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고, 지금부터는 하나씩 꼼꼼히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에너지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일단 에너지부터 가르칠 거예요. 오케이? 에너지부터. 자, 그래서 일한 양부터 계산해서요. 일에서 어떤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에너지를 세 가지 에너지를 배울 건데, 이 세 가지 에너지에 대입을 해서 에너지가 변했으면은 일을 받은 것이고,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면 일을 받지 않은 것이다. 정말 꼼꼼하게 대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저 일에 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물체가 평면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서 랄라랄랄라 질량이 M이야. 어머나. 청속력이 V5야. 0이요. 여기다가 F라는 힘을 줘요. F 곱하기 S만큼 잡아당겼다. 자, F는 다른 말로 뭐야? 이게 M 곱하기 어떤 A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FS를 곱하면은 일하는 과정, 일하는 양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치? 이 과정을 1이라고 부르고 이게 저장되어 있으면 뭐라고? 결과가? 이 과정 이게 1이고 그치? 결과가 뭐라고? 결과가 뭐라고? 에너지. 에너지. 이건 과정이고 이 에너지라는 건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결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벽돌을 100장을 날렸어. 벽돌을. 예를 들어서 벽돌을 100장 날렸는데 내가 잠깐 이게 보려고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못 봐서 어떻게 날랐는지 100장은 날려져 있어. 그럼 10장씩 만약에 날랐다면 10번이고 아니면 1장, 2장, 3장 해가지고 여러 번 날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100장 한 번에 힘이 세면 100장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잖아. 우린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5장씩 날랐다면 모두 몇 번 날랐을까 얘는? 20번 날랐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했는지 자 보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일하는 과정을 따져보게 되면은 F하고 S만큼 잡아당겨서 1이에요. 그치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 보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건 1이고 결과 한번 해보자. F는 다른 말로 N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그치요? S 그러면은 처음 속도 0이다. 낮은 속도 V로 움직였다면 결과 나중에 V 나 몰라 결과 아니야. 아무튼 결과 V가 됐어. 이걸 쓸 거야 우리는 결과로. 알겠지? V로. 그런데 이 녀석이 이 A의 S는 V의 제곱 외웠어? 등가속도 운동 3번 공식? 말해봐. 1번 시험 볼까? 2번 그러니까 외운다며 2번 부족까지 3번 ES는 여기다 적어줄게. V는 VO 더하기 AT 2번 S는 VO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3번 EA의 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인데 이걸 안 외우면 계속 적어놔야 돼 내가 이제 외울 때가 됐는데 자 보자 V의 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S는 얼마가 된다 2A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이 될 것이다 그렇지? 이 결과를 넣을 거라고 결과를 그러면은 2A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나중도가 0이니까 얼마가 돼? A 없어지겠지? 2분의 1 MV 야 잠깐만 이 결과를 한꺼번에 적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이렇게 돼 이걸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이렇게 적으면은 일한 양을 계산한 게 되는 거고 이걸 적으면은 이걸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계산 결과 아니야 결과 알겠지?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이런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운동 에너지 영어로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불러. 키네틱. 키네틱. 이걸 EK라고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에너지 적어줄게요.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자 이게 에너지야. 첫 번째 배우는 세 개 중에서. 오케이? 알겠지? 물론 이 mv 제곱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의 힘으로 얼마큼 잡아당길지 나도 모르겠어. 예를 들어볼게. 무슨 말인지. 만약에 이 물체가 2kg이라고 쳐. 2kg. 그래가지고 어떤 힘으로 잡아당겼더니만 이 녀석이 속력이 4m/s가 됐어.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이게 이동거리도 없고 F도 모르겠어. 아무튼 봐봐. 문제를. 이 물체가 일한 과정을 몰라. 내가. 오케이? 그런데 4m/s라는 결과를 움직이고 있어 지금. 내가 안 봤는데. 알겠지? 얼마큼 일한 걸까? 에너지만큼 일한 거야. 에너지만큼. 넣어봐 머릿속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의 제곱 한번 해봐. 얼마가 되는지. 얼마야? 빨리. 질량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넣고 V 4제곱 이거 얼마야? 16이 된단 말이야. 그치? 얘가 16조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준 일량이 얼마다? 16이에요. 이해돼? 곱한 값 16인데 16대는 갱년수가 되게 많잖아. 힘의 크기 볼까? 예를 들어서 뭐 16이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F하고 S 곱해가지고 16이 되려면 이게 1이면 16이 될 것이고 2면 8이 될 것이고 뭐 4가 되면은
4가 될 것이고 뭐 8이 되면은 2 또는 1, 뭐 16, 0.5면은 뭐 32, 0.1이면은 얼마니? 160.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 실수범위니까. 그치? 이 많은 경우를 몰라. 그러니까 주어진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가. 자, 몇 미터만큼 잡아당겼다 이랬겠다. 8미터 잡아당겼는데 4미터 퍼 세컨드가 되었다. 잡아당긴 힘은 얼마냐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럼 얼마겠어? 16줄의 에너지니까 8나누기 2뉴턴이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정확히 해야 돼. 에너지라는 거는 일한 결과를 계산해 놓은 거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일한 결과야. 중간에 안 봐도 돼. 몰라도 돼. 이거 하고 다 풀 수 있게 돼 있어. 둘 중에 하나 주어진단 말이야. 알겠지? 안 그러면 못 풀어. 실수범위도 어떻게 풀어 이거를. 그래서 이 결과를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모두 몇 가지 에너지 배운다고? 그렇지. 지금 몇 가지 배웠어? 지금 한 가지 배웠어. 몇 가지 남았어? 그렇지. 자, 그럼 정확히 한번 해볼게. 얘는 얘들아 물체가 속도가 변하려면은 그냥 힘만 있어야 돼? 아니면 알짜 힘이 있어야 돼? 그렇지. 이거는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운동 에너지와 일의 공식이라고 원리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다시. 자, 운동 에너지가 생기려면 그냥 힘을 줘서는 안 돼. 무슨 힘을 줘야 되냐면 알짜 힘을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정확히 해야 돼. 안 그러면 틀려. 어려워. 꼼꼼히 하세요. 첫 번째 1번 봅시다. 운동 에너지 크기 보세요. EK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오케이? 자, 가로 2번 1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 볼게요. W는 EK는 그치? 2분의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mv 제곱이 되죠? 거기 뚫렸지? W에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이거 적어야 돼. R. 이거 안 적으면 나중에 이게 어려워. 알짜임이 안 돼. 알짜임이 안 돼. 자, 1과 운동 에너지 볼게요. 이게 1 운동 에너지의 정리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자, 그럼 두 번째 수평면에서 속도 V5로 운동하는 질량 M인. 이번에는 처음 속도가 이제 0이 아닌 것부터 한번 해보자.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에요. V5로 움직이고 있어. V5로 움직이고 있다. 질량이 M이다. 이 수레를 내가 F라는 힘으로 그 다음에 S만큼 잡아당겼다. 자,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이 속도가 V가 됐어. 걱정하지 마. 얼마큼 될지는 내가 다 해줄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처음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나중에 에너지도 있어. 그치? 이게 되니? 그러면 나중에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빼줘봐. 그럼 뭐가 돼? 해준 일의 양이야. 알겠지? 그게 에너지의 변화. 그걸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미 움직이고 있어. 쳐다봤어? 어떻게 되는지? 안 봤잖아. 움직이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움직이면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 앞에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 일하는 거 안 봤지만 누가 얼만큼 일을 했는지 계산할 수 있지. 그게 에너지야. 계산하게 만든 거. 딴짓하고도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 에너지 여기 넣으면 돼. 누가 얼마큼 했는지. 봐봐. 그러면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고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5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에 2분의 1 mv5의 제곱을 빼주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F 곱하기 S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해되니? 네. F는 M 곱하기 A 곱하기 S가 될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M 곱하기 A는 뭐분의 뭐예요? T분의 V 마이너스 V5가 될 것이고. 그치? 자, 그러면 A 대신에, S 대신에 뭐가 넣으면 돼? 이 A분의, 이거 여기다 넣자. A 낙분시키자, 약분. A.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되니까, 없어져. 뭐가 남아?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5의 제곱이 되는데,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도 어차피 이 값이랑 똑같아 이게 하다 보면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거나 결과로 풀거나 같은 건가요? 같아 얘는.
단지 편의상 편한 대로 풀면 돼. 물리에서는. 알겠어? 오케이? 우리가 은행에다가 1억을 저금해야지만 뭘 주겠대. 저금했어. 이 사람이 안 따져. 100만 원씩 몇 번 저금했는지 1000만 원씩 했는지 안 따져. 그냥 있으면 돼. 이것만 에너지면. 알겠지? 과정은 대신에 조건이 나중에 있어. 다시 몇 미터다 그러면 그때 계산하면 돼. 자, 에너지는 되게 편하거든. 에너지는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 에너지를 변화주는 과정을 구하는 게 1이에요. 알겠지? 근데 알고 보면은 두 개는 같아. 내가 일한 만큼 어차피 에너지는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알고 보니까 같다.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물체 R자 힘이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치? 그게 R자 힘이 한 일. 오케이? 이거를 1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라고 부르고 거기다 표시하자. 중요한 표시. 이렇게. 많이 까먹는데 우리 학생들은 저거 별표도 돼. 별표 뭐 4개 5개 하면 돼. 이를 에너지의 정리에다가 이 표시 이게 가장 중요해. 물리에서. 요게.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2번 포텐셜 에너지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일을 가지고 이번에는 수평에서 잡아당기지 말고 들어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얘들아 들어 올리는 거도 한번 해보자. 들어 올리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 올렸냐? 질량이 이렇게 있어요. 질량이 m이 물체 이렇게 있어. 자, 이 녀석을 천천히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R자 힘이 생기지 않도록 R자 힘이 생기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거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높이 H만큼 잡아당겨요. 이렇게. 높이 이거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크기는 mg인데 이거를 들어올리면 mg 가속도가 0인처럼 천천히 mg를 막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H만큼 잡아당겼다. 이때 일 한번 해볼까? 알겠지? 오케이? 어떤 사람이 이 mg라는 힘으로 2분의 h를 잡아당길 수도 있고 10mg라는 힘으로 0.1h를 당길 수도 있고 몰라 가정 나도 얼만큼 했는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자. 질량 m에다가 여기까지 오려면은 얼만큼의 일을 해야 되냐? mg로 h만큼 잡아당겨야 돼. 그래서 F 곱하기 S를 계산하려면 F는 mg 잡아당긴 거리 S 대신에 그냥 H를 넣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물체를 질량이 m인 물체를 H까지 잡아당기려면 이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으로 H만큼 잡아당겨야 돼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포텐셜 에너지. 오케이? 2번.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mg h다. 잠깐. 자, 여기에서 우리 학생님 조금 어려운 거 좀 설명할 테니까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원래는 일의 공식이 말이야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글로 움직이면 상관이 없어. 곱해주면 돼. 일로 해서 일로 움직였으면 상관이 없어. 곱해주면 돼. 그런데 힘은 일로 줬는데 움직인 방향은 정반 이렇게 항상 일정한 각도로 움직였다. 즉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다르다. 그럴 때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를 해줍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F라는 힘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이동한 방향 쪽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동한 쪽으로 작용한 힘과 S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일의 공식, 원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쉽게 하느라고 코사인 세타를 빼놓고 배우고 있는 거야. 원래는 이런 거야, 원래는.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이거 어렵게 설명합니까? 몰라도 되는데 책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체를 만약에 이놈을 질량이 m인 물체를 mg라는 힘으로 들어 올리지 않고 빗면으로 비스듬히 들어 올릴 때 얘기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구는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으로 자, 이때 해준 일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중에서요. 이 거리가 s, 높이는 그냥 h라면 자, 여기 각도가 세타,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바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 F는 mg가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이 각도도 세타네 엇갈리는 거 그렇죠? 요거분의 요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요거분의 요거 되나? 뭐분의 뭐가 되나? 코사인 세타 직각삼각형이 있고 세타 뭐분의 뭐 s분의 h h분의 s x분의 h분의 s 그렇지 그러면 s분의 h에다가 s를 곱해주게 되면 종로랑 관계없이 얘는 똑같이 mgh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물체가 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여기 위치에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 위치에 있을 때 하고 여기에 위치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위치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수직 높이하고 관계가 있는 이 에너지를 잠재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 어떤 학생이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그때는 아직 포텐셜 개념이 없어서 이걸 안 배워서 그런 것이고 이 위치가 달라도 에너지는 똑같아. 얘네들은. 그쵸? 오케이? 뭐가 중요하다? 높이가 중요한데요. 이 높이하고만 관계 있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걸 포텐셜 위치가 아니야. 포텐셜. 옛날에 저거 이 서울대 교수님이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포텐셜을 포지션으로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위치 에너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위치 아니야? 오케이? 우리 중3 학생들한테는 쉽게 이해하려고 위치라고 집어넣은 것이고 정확하게는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자, 포텐셜이 무슨 뜻이에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 거지?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높이하고만 관계해. 높이.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작용한 높이 있잖아. 힘의 반대쪽으로 작용한 높이만 중요한 이런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알겠지? 고등학교 물리에는 위치 에너지가 없죠. 포텐셜로 나오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위치로 일단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책은 위치로 하면 틀립니다. 포텐셜로 해야 돼. 알겠지? 중학교 책은 일단 아직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안 배워서 위치 벡터 아니고 이동거리 변이 변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그 위치를 적어준 거고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위치는 포텐셜이 맞습니다. 알겠죠? 포텐셜은 요거 변이랑 관계 있는 에너지 변. 이동거리랑 관계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변이랑 관계 있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 꼭 외워야 돼. 요 변이야 변이. 알았지? 이동거리 아니야. 근데 변이 하니까 또 어렵지. 높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알겠지? 그래서 요 에너지는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앞에 운동의 법칙을 배웠는데 여기 있는 물체를 지구가 mg만큼 잡아당기면 mg로 h만큼 잡아당기면 중력이 R자 힘이잖아요. 그렇죠. 일리 있습니다. R자 힘 mg로 h만큼 잡아당기면 R자 힘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mgh만큼 되나요? 당연하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R자 힘으로 당기면 감소한 포텐 에너지만큼 뭐가 한다? R자 힘이 한 일이 되면서 그만큼은 운동 에너지로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면 뭐가 돼? 운동 에너지가 돼. 나머지 포텐셜이 남아있지? 그치? 위에 잡아당긴 거리는 운동 에너지가 되고 남아있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도중에 어느 지점에서도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각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그하고는 항상 가장 높은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자, 우리 이제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는 뭐 위치를 운동 이거 배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거는 중력이든 뭐든 간에 힘을 주면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리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는데 이 물체를 내두면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같은 높이만큼의 중력이 일을 해주면 모두 mgh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돼 있어요. 얘가. 오케이?
그러면 mgh만큼의 온도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면 그때 속력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됩니다. 이 속력값을. 알겠지?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줄게. 누가 일하든 중력이 하든 사람이 하든 줄을 하든 장력을 이용하든 알짜임이 한 대는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된다. 오케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냅두게 되면은 중력이 이렇게 당기든 이렇게 당기든 이렇게 당기든 여기 이렇게 떨어졌어. 1번, 2번, 3번, 4번 같은 높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없어지게 되면은 이거 중력이 잡아당긴 알짜임이 한 대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그랬지? 1로 떨어질 때 2번, 3번, 4번 떨어질 때 어떨 때 속력이 제일 빠를까? 어떨 때 운동 에너지가 제일 많을까? 1번으로 떨어질 때, 2번으로 떨어질 때, 3번으로 떨어질 때, 4번 떨어질 때 어떨 때 운동 에너지가 제일 많을까? 그렇지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 도전이라고 한다. 이게 롤러코스터하고 뭐가 상관없어. 경로는 상관없어. 떨어진 높이만 같다면 항상 운동 에너지는 같이 가지고 있다. 알겠지? 이걸 뭐라고? 그렇죠.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에너지 좀 적어드릴게요. 세 번째 에너지. 자, 3번. 자,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에다가 내가 압축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거 지워야 됩니다. 자, 용철에 압축을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은 용철이 자기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부르거든. 탄성력을 가진 애가 밀어주면서 물체에 알짜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물체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이 운동 에너지 생긴 놈 뿅 튀어나가가지고 다른 녀석을 밀고 나갈 수도 있게 되면서 다시 얘가 힘을 줘서 내가 압축을 시켜놔 이걸 뭐라고 한다? 힘을 줘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뭐 한다고요 지금 이거? 일한단 말이야 일. 일 해놓고 멈췄어. 뭐가 생겼어 지금? 에너지 생겨. 일한. 그게 생겼단 말이야. 냅두면 에너지가 뭘 할 수 있어? 일한다고. 아 이거 어렵냐? 자, 다시 힘줘서 막 움직이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그거야. 그러니까 일해서 딱 계산 멈췄어 이제. 뭐 결국 계산할 수 있어 일한 양을. 뭐가 생겼어? 그렇지. 그럼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또 뭘 할 수 있어? 그렇지. 우리가 배우는 건 과정을 계산할 수도 있고 결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결과로 또 다른 과정이나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일과 에너지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히 말하면은 일한 만큼 에너지 생기고 에너지만큼 일한답니다. 이해돼? 오케이? 이게 오늘 결론인데 지금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충 하면서 네가 그렇게 해봐 내가 이해하나 이러면 안 돼. 중요한 거요. 일한 만큼 에너지 생기고 에너지만큼 일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걸 뭐라고 부른다? 훌륭합니다. 너무 진짜 끝 결론이야 이게 오늘 배우는.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똑똑해. 중간 정도만. 뭐라고 부른다? 일의 원리. 그렇지. 일과 에너지 원리. 이게 일과 에너지 원리야. 일하면 에너지 생기고 에너지만큼 일한다. 집에 갈 때 그거 하면 돼. 랩으로 만들어. 일한 만큼 이걸 만들란 말이야 물리를. 오케이? 등가속도 운동공식 1, 2, 3번 딱 집어넣고 F랩에 딱 집어넣고서 이거 넣어가지고 랩을 하고 다니란 말이야. 이게 물리학도지 이게. 해보란 말이야. 다시. 이번에는 스프링을 가지고 한번 해보. 스프링. 알겠지? 스프링.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여기다 쇠구슬을 에민 쇠구슬을 묶어놓고 밀어가지고 여기서 뿅 튀어나가요. 자, 원래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랭스 제로 또는 LO 적어주고 여기에서 압축을 시킨단 말이야. 그 원래 길이에서 벗어난 길이를 이게는 나도 왔다 갔다 하거든. 이놈이 그냥 X라고 해. X. 오른쪽으로 늘어난 거는 플러스 X, 압축된 거는 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이제 X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놈을
용수철을 잡아당기잖아. 그럼 용수철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불러요. 탄성력. 내가 당기면 용수철은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을 주는데 이 탄성력이라는 힘은 용수철이 자기한테 주는 힘일까? 용수철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일까? 나를 잡아당기는 거야. 오케이? 내가 용수철을 당기는 만큼 용수철이 날 당기는데 내가 용수철을 당기는 만큼 생기는 반작용 이걸 나를 잡아당김을 탄성력이라고. 저놈이 나를 얼마나 잡아당기니? 탄성력. 어머나. 원래 방향으로. 우리가 플러스 F를 주면 마이너스 F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있는데 힘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우리가 오른쪽으로 힘주는 탄성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항상 우리가 주는 힘의 반대.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X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힘을 주잖아. 탄성력은 플러스 F로. 항상 우리가 주는 힘의 반대급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놈을 한번 잡아당겨보세요. 얘들아, 나 좀 봐. 잡아당겨. 이렇게. 그랬더니만 힘이 늘어날수록 힘의 크기 점점 증가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돼? 응?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 미터 단위로 한번 해볼까요? 미터 단위. 그래서 이 녀석을 0.1m 느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0N의 힘이 생겼다. 그러면 한 0.3m를 느리거나 0.5m를 느릴 때는 과연 얼만큼이 필요할 것인가? 이 힘을 F0.3 요거는 F0.5 이렇게 계산해보자. 이걸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한번 해보자. 우리 학생 너무 잘하니까. 항상 실험을 한 가지 하는 거야. 용철 실험.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실험한 거 너희한테 너 시키는 게 다 나와 있어. 실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0.1m 내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가 20N이라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봐봐 0.3m 내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F0.3 이렇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F0.3은 얼마가 되겠어? 0.3은 그치? 0.3m분의 이해돼? 5분의 0.1m분의 20N 곱하기 얼마? 0.3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잠깐 보자고. 그러면 만약에 0.5N 책이 없어 잘 봐. 이거 지금 잘 받아 적어야 돼. 0.5m 0.1m 당길 때 필요한 힘의 크기가 20N이었다면 자 0.5m 당길 때 필요한 크기는 F0.5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F0.5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네. 그치? 0.1m분의 20N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어요? 0.5m를 곱해주면 되게 되는데 그치? 이것 말고 X만큼 잡아당길 때 필요한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치? 어떤 걸 구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실험한 이 값이 항상 따라다니 이 값이 항상 비례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오케이? 이거를 미리 계산해 놓은 걸 용철 상수라고 부르고 K라고 부릅니다. K. 알겠지? 이런 경우 K는 얼마가 되냐면은 0.1m분의 20N이니까 아래쪽을 1m로 만들려면 10을 곱해주세요. 200N/m 이런 걸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고 용수철 상수 그렇죠? 이걸 K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여기서 말한 거는 이런 거지만 다른 용수철도 모두 같은 값을 가진 않겠지. 당연히 용수보다 달라요 이 값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은 여기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0.1m 당기는데 10N의 힘이 필요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N 이렇게 A 용수철, B 용수철 물질도 달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있어. 용철 상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힘과 잡아당긴 거리의 기울기 있지. 기울기 0.1m 당길 때 힘 요거 값을 기울기를 요걸 용철 상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A하고 B 중에서 누가 기울기가 더 크다? A가 더 크지. 이런 경우 용철 상수 큰 거야. 이런 경우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용철 상수에다가 길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용철 상수가 K면 K 곱하기 거리 0.3 이렇게 얘는 0.5니까
K 곱하기 0.5 이거 돼요 여기까지? X는 얼마큼 될까? 얼마큼 되겠어 X면 요거는 KX가 되겠지 이게 돼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힘의 크기를 쭉 지우다 보니까 어머나 그러면은 여기까지 힘을 잡아당길 때 한 일이 일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힘이 변하면은 과연 해준 일 힘이 거리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이렇게 힘이 점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럴 때 해준 일은 어떻게 가면 그럴 때 아래쪽에 면적을 구해줍니다. 면적. 이게 해준 일량이 돼요. 그래서 용수철에 대해서 해준 일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데 용철 상수가 K일 때 자, 이거 X만큼 당길 때 필요한 혈근이 얼마가 된다? KX로 표시가 되게 되고, 그치? 그러면 KX와 X로 면적을 구하게 된다면 삼각형이니까 일단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KX가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KX 곱하기 밑변 얼마가 되겠어? X니까 X 제곱 되겠지. 이거를 탄성력에 의한,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들었어? 용수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알겠지? 또는 용수철의 포텐셜에 의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말하는 포텐셜, 그렇지. 지구 중력,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의 포텐셜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 포텐셜 두 가지가 있어. 알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력에 관한 거냐, MGH.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은 2분의 1 KX 제곱. 복잡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은 여기다가 내가 슬래시를 적어줄게요. 슬래시 아니면 탄자를 적어. 탄자 이렇게. 는 2분의 1 KX의 제곱. 알겠지? 오케이? 일단 탄성 계수를 구해보고 운동 에너지도 구해보고 포텐셜 에너지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을 약간 구해볼게요. 공식 외운다고 뭐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 자, 어떤 물체의 질량이 2kg이야. 운동 에너지 할 거야. 운동 에너지. 머릿속에 뭘 세팅을 시켜봐. 세팅 하나 여기. 운동 에너지 그러면은 이렇게 알겠지? 질량이 2야. 오케이? 속력이 10이야. 자,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 100이야. 항상 2kg 나오면 2분의 5가 없어져. 그럼 속력의 제곱만 해주면 돼. 오케이? 1kg이다. 그러면 속력의 제곱을 2로 나누면 돼. 오케이? 4kg이다. 그럼 안쪽에 먼저 계산해. 그러면 2가 있겠지? 속력의 제곱을 곱해주면 돼. 알겠지? 하는 방법. 5kg이야. 2m/s를 움직이고 있어.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 10. 그렇지. 이렇게 2를 약분시킬 수 있는 값이 적수로 나오게 되면 뒷다 먼저 계산해버려. 질량이 홀수일 때는. 알겠지? 아무튼 암산만 하면 돼. 초등학교 정도의 계산법이야. 물론 제곱을 배우려면 한 우리 학교 6강이 돼야 되겠지만. 알겠지? 할 수 있지? 자, 이제 3초 미만의 대답은 3초. 질량이 2kg인데 4m/s를 움직이고 있어. 그렇지. 좋아요. 질량이 2kg인데 5m/s를 움직이고 있어. 이거 봐, 이거 곤란하다 이게. 곤란하다 이거. 25. 그렇지. 항상 4이거나 5이거나 10 이거밖에 안 나. 계산하기 편하다고. 알겠지? 수학처럼 짧은 숫자 안 나온다. 그래고 쓰는 거. 딱 보면 그냥 정수야. 자, 머리만 쓰면 돼. 알겠지? 자, 한 명이 통과를 못하네. 새콤달콤을 또 쏠라고 해도 또 이 방에 참 사주고 싶은데 내가. 잘하면 또 초코에몽 쏠까? 초코에몽? 안 먹는다 그랬지? 초코에몽? 아 그래 사 먹어. 초코에몽? 그렇지. 맞추면 얘가 못하고 있잖아. 앞으로 불러도 못하네. 다음 여기 와. 고정서. 이름 써줄까? 3주에 자리 바꾸자니. 아 맞다. 그러니까 앞에 와. 아니요. 가위바위보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자, 얘들아. 운동 에너지는 2kg이 나오면 속력에 제곱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틀리기 쉬우니까. 알겠지? 질량이 4kg이야.
5m/s를 움직이고 있어.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 50.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일단 머릿속으로 안 되면 계산하고. 두 번째야. 이 에너지가 세 가지의 에너지 중에서 몇 가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맞히는 문제야. 오케이? 수평면에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어.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여러 가지. 여러 자, 몇 가지? 한 가지. 무슨 에너지? 그렇지. 근데 높이가 높은 하늘에서 뿅 떨어지고 있어. 몇 가지? 그렇지. 뭐와 뭐? 그렇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떨어지는 도토리. 그렇지.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를 집어던졌더니만 가면서 올라가면서 용초를 밀고 막 몇 가지는 가지고 있어. 그렇지. 이 중에서 에너지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되냐? 물리식을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물리는 그 시계 중에서 빼먹으면 안 돼. 무조건 계산이 안 돼. 그리고 애들이 많이 빼먹는 걸 빼놓고도 계산되는 게 답이 있어 항상. 오케이? 그래서 내가 틀리게 풀더라도 이상하게 답이 있어. 일부러 해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난 천재? 그러면 다 틀려. 빼놓으면 안 돼. 뭘? 에너지를. 오케이? 식을 만들 때 그 식을 더해야 되는데 하나씩 이제 빼거나 안 넣으면 무조건 틀려요. 물리는. 틀린 답이 항상 거의 대부분 들어있어. 항상 알겠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수평면에서 높이가 높은 곳이 아니야. 바닥에서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건 운동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고, 자,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공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움직이니까 수평면에서 용초를 밀고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용초를 밀다가 속도가 0이 됐어. 정지했어. 얘는 그동안 밀고 들어갔어. 몇 가지 에너지가 있을까? 몇 가지? 몇 가지? 다시. 용수철이 있어. 밀고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샹.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 밀고 들어가고 있는 어. 두 가지. 두 개. 두 가지야. 그럼 밀다가 쇠구슬의 속도가 0이 됐어. 압축돼 있는데 0이 됐어. 몇 가지 에너지가 있을까? 한 가지. 한 가지. 하나. 하나. 한 가지? 그렇지. 이걸 알아내야 돼. 예. 이걸 모르면 식이 안 세워져. 물리는. 오케이? 에너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물체가 현재 어떤 에너지를 가진 상태인지를 알아야지만 물리가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물리는 식을 배운다고 알아지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알아내야 돼, 현재. 알겠지? 그래서 정리해볼게. 어떤 물체는 셋 중에 하나의 에너지만 가질 때도 있고 세 개 중에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 오케이? 세 개 중에 하나도 없는 거 예를 한번 들어봐. 모르겠네. 가만히. 물리학적인 개념이 좀 없는데 물체가 높다 낮다 개념 있잖아.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를 기준면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기준면. 기준면에 정지되어 있는 거. 오케이? 그냥 정지면 안 돼. 어디가 있어야 돼? 그래. 여기서 하늘에서 호공에 들고 있는 정지되어 있으면 이미 포텐시가 있단 말이야.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는 조건을 생각을 하라고 좀. 셋 다 머리 써가지고 좀 빼먹지 말고. 다시. 모든 에너지가 없는 상태. 어떤 상태? 그런 예를 들어보라고. 뭐? 그냥 땅바닥에 있는 이제. 그렇지. 그런 거. 한두 개야 뭐. 뭐? 저거. 자, 뭐? 근데 얘도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 기준면에 따라 다른데
되는데 이 내가 질량의 염기물질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퍼티너지 잠깐 계산 좀 해보고 중력 가속도가 10일 때 1kg, 2kg, 3kg에 작용하는 중력 얼마냐면은 1kg 곱하기 10은 10N, 2kg은 20N, 3은 30N 이게 되는 거거든. 그치? 높이가 1m면 1 곱해주면 되고 2m는 2 곱해주면 되니까. 자, MGH 한번 해볼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1층까지 1층 베란다까지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3m. 그리고 2층 2짜리 집인데 2층 옥상까지의 거리가 3m. 여기서는 이제 6m예요. 여기 1kg이 있어요. 이 녀석을 들어 올렸어 여기까지 쭉. 얼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10 곱하기 1이니까 60J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그랬더니 선생님 이 여기다 떨어뜨릴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의 높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만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포텐셜 개념이 뭐냐면은 어디로 떨어뜨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에너지 계산하는 건 어디다 떨어뜨린다는 얘기야.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야. 여기다 1층에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위치 기준론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다 떨어뜨릴 건지 계산하니까 에너지 계산하는 거지. 그치? 안 떨어뜨릴 거 못하는 계산해. 오케이? 기준면이 뭐다? 떨어뜨릴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를 봐봐. 여기다 너희 바닥 떨어뜨릴래? 아니잖아. 이렇게 기준면이라고 보면 돼. 바닥. 오케이? 바닥. 꼭 저기 자동차 가는 바닥 그거 안 해도 돼. 원래 포텐셜의 기준면은 해발 고도를 지오이드라고 하나 지오이드? 자 그냥 평평한 대장 여기 있어. 이제. 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이제 이 포텐 에너지 계산 한번 해보자. 알겠지? 오케이? 무게부터 계산하자. 무게. mg 값을 무게라고 부르냐면 이걸 무게라고 불러. 무게. mg를. 무게 곱하기 높이가 포텐셜 에너지야. mgh는.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는 거야. 근데 중력 가속도를 물리에서는 10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 원래는 9.8 정도가 되는데 물리에서는 그냥 16으로 하는 계산이 편해. 얘가. 그래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10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내가 질량을 물어보면은 무게를 말하면 돼. 잘 들어. 자, 3kg. 응? 무게. 3kg은 질량 단위고 무게 단위는 뉴턴이야. 뉴턴. 자, 운동의 법칙 들어갈 때 프린트 하나 나눠준 거 있지. 제일 먼저. 이거 모르면 물리 못한다. 질량과 무게 차이점 이거. 뭔데? 나는 질량을 말하면 무게를 얘기하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뭘 헤매고 있어. 이건 괜찮아. 내가 알려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 푸는데 질량, 무게 구분이 안 되면 풀 수 있겠어요? 이걸? 불가능합니다. 물리를. 집에 가서 이거부터 보세요. 이거부터 물리를 못하는 거야 이걸. 오케이? 이게 책이 없으니까 내가 정리해 준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이 책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프린트 버렸지? 버렸어? 버렸어? 없으면 오세요. 내가 몇 개 더 해놨으니까. 알겠지? 이거 필요해 이거? 여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시계 안 세워져 안 그러면. 물리 시계. 잠깐만 다시. 5kg. 빠른데. 2kg. 그렇지. 이제 내가 질량과 높이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퍼센티지만 계산하면 돼. 오케이? 질량하고 이걸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G는 알아서 계산해. 10이야. 알았지? 할 수 있지? 쉽게 말해서 포텐 에너지는 mgh를 구하면 돼. G를 10이라고 했을 때 질량은 5kg, 높이는 10. 그거야. 곱해가지고 10을 곱해버리면 돼. 그게 포텐 에너지야. 오케이? 내 체중 원래는 70이지만 50kg에 5m. 그렇게 하는 거야. 이따 잘하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좋아. 오케이? 50kg이
10m. 어떻게 5천이야? 50kg 500kg 맞아 5천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x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수로 1m, 2m 하면 좋은데 0.1m, 0.2m 이런 것만 나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용철상수 K가 100N/m인 용철이 있는데 이 잡아당긴 거리가 10cm이다. 이걸 반드시 미터로 따지면 얼마다? 0.1m로 계산해야 될까? 10으로 계산해야 될까? 고민스럽다 이거. 이 대목이. 아니면 이걸 10으로 넣을까? 0.1m로 넣을까? 아니면 100mm로 넣을까? 10의 5승 10만 마이크로미터로 넣을까? 이거 참 골치 아프네. 그러면은 몇이냐? 동그라미 3개 더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나노미터로 넣을까? 그러면은 동그라미 3개를 더 더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돼야 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열하나. 자, 이거 피코미터가 될까? 뭐로 넣을까? 이 계산 방법을 이거. 야, 이게 그렇게 많네, 길이가. 뭐로 넣어야 돼? 미터로 넣어야 돼, 미터로. 항상. 오케이? 물리는 다 미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용철 성수가 100 곱하기 0.1m의 제곱은 이거는 0.01이 되걸라? 그치? 곱해주면 얼마가 될까? 0.5줄. 그래서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실제로 계산하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여기서 몇 수십 줄 막 나오잖아. 얘네들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보다. 잡아당긴 거리가 되게 작아. 알겠지? 하지만 이 면적이 탄성에 포텐셜이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죠? 교재 볼까요? 페이지 68쪽. 2번 포텐셜 에너지.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라 가지고 미칩니다. 잠재적인 에너지. 자, 이때 뭐가 중요하다? 1번 이동시킨 거리가 중요하다. 아니면 높이만 중요하다. 그렇지! 좋아. 높이. 자, 힘의 방향의 반대쪽으로 멀어진 높이. 힘의 중력의 반대로 떨어진 이 거리 있잖아. 거리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높이. 잘했어. 자, 1번 중력 포텐 에너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다른 위치 x 높이로 바꾸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쓰면 좀 어려워. 그치? 봐봐. 위치 달라도 포텐셜 에너지 모두 같은 거 알고 있죠? 뭐가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높이에. 계속. 자, 1번 질량이 nkg의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 갖는 포텐 에너지는 mgh가 되는데요. 이때 g의 값이 아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mgh를 계산하시고 g가 10m/s 제곱으로 나오면 g 대신에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는 m10h가 되는 거야. 알겠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g를 계산하고 g는 10으로 한다. 그러면 g 대신에 10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물리에서는. 그래서 2번 일과 중력 포텐 에너지.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밑줄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겼다는 얘기는 R자 힘이 있다 없다. 등속은 R자 힘이 가속도가 0이니까 R자 힘은 0이다. 그치? 물체를 등속도로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R자 힘은 없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뭐가 생긴다? 포텐셜 에너지만 생기게 되고, 만약에 물체를 빠른 속도로 잡아당기면 R자 힘이 생기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생기고 R자 힘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생겨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안 할 거야. 아직 우리가 어려워. 그거는 단계는. 계속. 자,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밑줄 R자 힘이 0, 운동 에너지는 안 생김. 모두 적어가세요. 자,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들어올리면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이 물체 해준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 값은 이게 포텐 에너지는 mgh를 계산된다. 자, 높이 증가하는 거는 중력 포텐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고, 높이가 감소하는 거는 중력 포텐 에너지, 중력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중력이. 그치? 중력이 힘을 잡아당기는 힘의 원인이 중력이란 말이야. 자, 물체를 들어올려봐. 중력은 아래쪽인데 우리가 들어올리잖아. 이건 내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냅두면 떨어지잖아. 누가 잡아당긴 거야? 중력이 잡아당긴 거지. 이거는 중력이 한 일. 이거는
중력에 대해서 내가 한 일. 떨어지면 누가 한 일? 그렇지. 이거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 이거는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다시 들어올리면 중력에 대해서 한 일. 냅두면 중력이 한 일. 오케이? 중력에 대해서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을 구분 못하면 안 돼. 힘의 방향이 중요한데 내가 중력의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고 중력적으로 움직이면 중력이 한 일이야. 내가 한 일을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 하고 지구가 중력이 한 일을 그냥 중력이 한 일. 알겠지? 힘의 방향을 잘 보세요. 계속 볼게요. 자, 2번 탄성 포텐 에너지 보자. 늘어나는 압축된 용철과 같이 변형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데 용철 상수가 K1, 용철의 길이가 X. 이거 미수 쳐야 돼. X 미터, 센티미터 아니에요. 꼭 저거 있고 나중에 이거 10cm 하면 10의 제곱으로 꼭 계산해가 틀린다고 10의 제곱. 아니야, 미터야. 오케이? 물리는 단위가 중요한 거야. 미터만큼 변형되었을 때 갖는 포텐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 자, 탄성력 보자. 항상 외력에 마이너스 kx. 그치요? 우리가 주는 힘이 kx다. 그러면 탄성력은 마이너스 kx. 이렇게 우리가 주는 힘의 반대쪽. 그거는 반대다. 자, 1번 탄성 에너지 봅시다. 힘이 늘어난 기립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평균 힘의 크기는 2분의 kx가 되고요. x를 곱해주니까 2분의 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B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빼들어? 자, 물체가 이제 여러 물체를 우리가 잡아당긴 중력에 대해서 한 일과 냅두면 중력이 한 일 항상 같아요. 이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mgh만큼 일했지 중력이 일해도 mg라는 힘으로 h 당기면 mgh가 돼. 뭔 소리야? 내가 일을 했어. 냅뒀어. 자, 일했어 안 했어? 일이 0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니? 일이 0인 경우 세 가지가 있어. 그치? 한 개씩 말해봐. 일이 0인 경우 세 가지. F가 0이다. 그치? 누가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힘을 안 주고 가만히 얇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일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럼 걔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걔 에너지. 오케이? 또 이동한 거리 S가 0이다. F와 S가 수직이다. 그치?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도는 얼마다? 0이기 때문에 수직이 되면 0이 됩니다. 코사인 90도는 0인데 혹시 1일까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리하려면 그치? 사인 값 0도는 당연히 0이고 30도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그러니까 1이야 이거는. 오케이? 코사인은 반대요. 코사인 90도는 0, 얘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니까 그냥 이거는 예? 2분의 루트 2. 여기 루트 옆에 보고 루트 2, 루트 3. 요거는 1이요. 그치? 코사인 분의 사인 값이 탄젠트요. 얘는 0, 얘는 3분의 루트 3 또는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얘는 1, 얘는 루트 3. 요 무한대. 그치? 이게 사인 함수. 사인 B야. 사인 코사인.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물리하려면.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들고서 가면은 물체를 힘을 안 주면 아래 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안 떨어지도록 평형을 이루도록 위로 힘을 줘야 돼. 위로. 힘을 준 채로 움직여봐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수직이지. 수직이 되면 코사인 90도가 되니까 0도가 되니까 아무리 수평으로 들어가도 한 일은 0이 돼버려. 물체는 에너지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이렇게 움직이면 높이가 변하지를 않아. 속도도 변하지를 않아. 이게 속도가 변하려면 움직이는 쪽으로 힘을 줘야 돼. 그래서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야.
물체가 움직이는 수직으로 준 힘은 빠르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와 퍼트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 수직으로 움직이면. 오케이?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일의 정의가 뭐야? 이거 봐라. 에너지 일이 뭐야? 여기 적어놨잖아. 에너지 정의량이라고. 여태 뭐 배우냐고 얘들이 지금. 내가 물어보면서 정리해주는 게 제일 쉬워. 오케이? 그대로 해. 그럼 되게 쉬워, 물리가. 근데 복잡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책대로 외워도 돼. 근데 뭐 이해는 안 될 거야. 내가 말할 때 이거 했잖아. 정의를 얘기해 줄 때 제대로 외우고 되게 쉬워, 그럼 물리가. 오케이? 안 믿네. 자, 에너지 정의가 뭐야? 에너지요? 그 일하게 하는 받은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지, 이게. 일단 말이 통해, 일단. 그렇지? 일의 정의가 뭐야?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킨 에너지의 양. 자,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잠깐만. 퍼트 에너지까지 연습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보자. 내가 지가 알아가지고 일 안 했으니까 에너지가 안 변하겠지. 그러면 냅둬봐. 지가 떨어지고 있어. 이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우리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 나 힘 안 줬어. 지금 에너지 변해 안 변해? 변해요? 안 변해요. 뭔 소리야? 일의 정의가 뭐냐고. 에너지 너 이 걔한테 일했어 안 했어? 안 변해요. 걔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왜 헤매고 있어? 여기 총이를 하려니까 물리를. 왜 네가 정의를 내려 애들이? 너희가 학생이지 뭐 교수야? 얘가 이거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답이 나올 걸. 네, 무슨 물체 올라가고 있어. 가만히 야리고 있단 말이야.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결론이.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에너지 안 변하겠다. 오케이? 물체가 슉 내려가고 있어. 가만히 야리고 있단 말이야. 에너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그렇지.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평을 가든 그 어떤 상태가 돼도 그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도 있고 소리 에너지도 있고 빛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들 빼고 중력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알짜임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만큼 없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로 변한다? 운동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치? 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변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그 값은 변함이 없다. 이런 법칙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근데 떨어지는 물체가 포트 에너지가 공기 마찰에 의해서 열이나 소리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존되지 않아. 그치? 이 과정을 좀 배울 테니까 자 보자고. 자 롤러코스터. 여기가 속도가 0인 채로 VU가 0인 채로 가만히 떨어뜨렸어요. 이때 높이가 얼마냐면은 높이가 H, 낮이 H. 물체가 내려왔어. 이거 높이가 0. 여기는 높이가 H1. 어머나 이럴 때 머릿속에다가 원래 높이를 떡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건 이렇게 떨어지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보다 떨어진 양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구가 이 물체를 질량이 m인 물체를 여기까지 얼만큼 잡아당겼냐? mg로 h만큼 당겼죠. 그치? 그럼 알짜임이 한 일은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된단 말이야. 알겠네? 현재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알겠지? 적어볼게. 여기다가 속도가 0이다. 운동 에너지 포텐 에너지 얼마가 돼요? mg 라지 h. 이게 되냐 이게? 졸고 있어? 중상 과정으로 착각하고 있어 지금? 더하면 똑같으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잡아당겼단 말이야. 그치? 포텐 에너지 얼마가 된다? 여기 되겠지? 그치?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된다? 그렇지. 오. 훌륭하다. 자, 그럼 여기 얼마 된다? 포텐 에너지. 이거 봐, 이런 사람 나올 줄 알았어. 자, 얼마? MG 두 문자 있지. 두 문자 있지. 좋아. 이거 얼마 이거요? 빨리 해. 빨리 하자. 해봐, 빨리. 괜찮아. 몰라요. 이만큼 남겼잖아. 그치? 이만큼이 얼마야? 이 큰 놈에서 이거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가 H2야. 여기서까지는 여기다 버리자. H2야. 여기 포텐시 얼마? 네가 다 해야 되지. MG, H2, 요 MG, H1, H2. 에? 어? 이게 자 요거 어디서부터 뭐 딴 생각을 했어 지금 어떻게 모르겠네 어딘지 아무튼 자유단간에 요거나 맞춰봐 요거. 심각하다 지금 자 얘는 라지 H 마이너스 H2 그치? 얘는 또 여기 올라왔어 여기서 가지는 포텐지는 H3라고 치면 mg H3 운동 에너지는 해봐 눈치껏도 해야겠다 세 번째 하면 MG, mg H-H3. 그렇지 그러면은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개 더 해볼게 그럼 얘는 mg H 두 개 더 해보자고 얘는 얼마가 돼? mg H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인 최고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값이란 항상 그 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 이 값은 이거 없어진다고 이게 mg 이게 똑같다니까 오케이? 어느 지점에서나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진 포텐셜 에너지만큼의 더하기 그 값은 어느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더해도 그 값은 그 합은 변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 속력을 구하고 싶다. 속력 구할 때는 mgh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 속력이라는 건 어떤 결과거든, 에너지. 그치? 결과식을 넣으면 돼. 그럼 v를 구할 수 있게 돼. 오케이? 그러면 m을 없애줘. 2를 곱해줘. 그러면 v는 루트 2g h.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여기서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속력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mg 곱하기 H-H1은 2분의 1 mv 지금 m 없어져 이렇게 그러면은 속력 V는 얼마가 된다? V는 루트 그치? 여기다 이거 2 곱하기 G 라지 H 마이너스 H 1이구나 1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치? 거기다가 떨어진 높이만 체크하다 넣으면은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그 지점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 이렇게 떨어지건 이렇게 떨어지건 상관없어. 얘네들은 중력 포텐 에너지는 이 방향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높이하고만 관계 있는 값이야. 이 에너지가. 알겠어요? 자 페이지 59쪽에 보면은 자 B번 역학적 에너지 보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여기 69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숙제가 없으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페이지 71쪽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게. 1번. 질량이 2kg의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일까?
그렇지. 2분의 mv 제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55줄까지 대문자 j까지 딱 적어주고. 2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3m/s의 속력으로 운동에너지 얼마다? 그렇지. 오 좋아. 오 드디어 한 명 건졌어. 드디어 좋아. 지금 매가 있는 사람들은 물리가 좀 귀찮을 거. 근데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이 그냥 물리 박사가 된다. 그 다음에 5m/s가 되었다. 운동 에너지는 이거요. 얼마? 8이에요. 예? 8이에요. 6분의 5루트 4이 나오는데. 뭔 소리들이야 얘가? 4kg이 5m/s를 움직이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이 5의 제곱이 얼마가 되겠냐? 50 이상? 아까? 3의 제곱에다가 2 곱해주면 18이겠지? 왜 이래 얘들이? 왜 이래? 뭐 궁금한 게 뭔데? 답답하게 뭐? 8이라고 들었어. 8이라고? 18. 8이라고 들었어요. 18. 오케이?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50 쳐보세요. 그러면은 얼만큼 일했어? 운동 에너지가 32줄 변했잖아. 50에서 18 빼주면 하준일이는 얼마야? 32줄. 몇 미터 당겨서? 3m. 그럼 사람 나는 몇 뉴턴의 힘을 줬겠어? 답은 8뉴턴. 암산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 볼게. 3번. 질량이 2kg의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로 이동시켰을 때 잠깐만 포트 에너지 계산할 수 있어 지금? 2kg에다가 10자 중력 가속도는 10이래. 자 포트 에너지 얼마다? 200. 이거 생긴 게 해준 일이 아니야 200줄. 4번. 요초 산수가 400Nm 용초를 10cm 또 10의 제곱으로 넣었지요. 얘들은 늘렸다. 용초의 탄성 포트 에너지 몇 줄인가? 한번 해봐. 2분의 kx 제곱. 여기서 시끄러워. 시끄러워. 좀 시끄러워. 2요. 2줄이다. 해봐 직접. 자, 그다음에 2분의 k 400 곱하기 x는 0.1의 제곱. 그치? 10cm는 빨리 제대로 해봐. 그래 늘지. 그래 잘하지. 5번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합이다. 그렇지.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중력이나 탄성을 받아 운동하는 물체 역학적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6번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 오구나. 자 그럼 1kg, 20kg. 자 퍼트리지 얼마다? 200. 그렇지. 그러면은 10m는 그렇지 100. 0m는 0. 그렇지. 운동 에너지 구해보자고. 1kg 20m 정지해 있어. 운동 에너지 0이야. 그러면 10m 했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 0. 야이씨. 지금 200에서 100밖에 안 됐는데 운동 에너지가 100을 가지고 있어야지 보존이 되지 합이 진짜. 아 그렇네. 그러면 1번 낙하기 시작하는 순간 물체 역학적 에너지 몇 줄인가? 200. 자 2번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물체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100.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 속력은 몇 m/s인가? 일단 운동 에너지가 얼마 가지고 있을까? 100이요. 200이었지. 지면에 닿으려면 20m를 떨어. 나 진짜 어떡하면 좋으냐. 자 2분의 mv 제곱 해가지고 나 얼마다? 이 계산이 안 되는 뭐가 나냐? 20m/s다. 자 넘어가 보자. 자 여기 뭐 72쪽과 뭐 3번 용출 아직 하지 마요. 용출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용출 문제는 싹 빼시고. 자 숙제 74쪽에서 시간 좀 걸려 5분만. 이게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야. 이 부분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페이지 81쪽까지 숙제를 내주긴 내주는데요. 용수철 문제는 풀지 마세요. 네. 아니 실력 문제 내가 해줄게 하지마. 여기 80쪽까지만. 그 중에 용수철 문제는 풀지 마시고 그러면 21번과 22번 두 개는 빼세요. 풀지 마. 수능 문제야 어려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못 풀어도 표시해봐. 못 푼 거는 내가 풀어줄게. 알겠지? 그 수능 문제에서 어려워요. 완자가 작년 책에서 올해 책으로 수능으로 바뀌었어. 문제가 좀 어려워. 우리 학생들이 선배들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으니까 그건 내가 풀어줄게요. 다음 주에 볼게 얘들아. 왜 자꾸 저로 옮긴다? 절로 옮겨서 버거킹
있는데 가서 볼게요.